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가치 투자가 가능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리우 스탐버그 유엔 이 세 분들이 Size and Value in China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중국에서는 단순 기량 투자가 그러니까 또한 이제 단순 기량 가치 투자가 통하는가가 이제 이번 논문의 토픽인데요. 네, 뭐 논문은 뭐 그럭저럭 재미있었고요. 네, 활용도 이게 좀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중국 회계 데이터나 그 중국 그 지표들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시면은 이 논문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별로 어려운 논문은 아니었고요. 이 중국 주식시장은요, 그 좀 베일에 숨긴 신비의 땅입니다. 중국이 왜 모든 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정보가 좀 뚜렷하지 않고 좀 사기성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은 벌써 세계 2위의 주식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도 벌써 많이 커져가지고 세계 2위 규모이죠. 심지어 중국이 2028년에 미국 GDP를 능가한다는 그런 별로 아름답지 않은 전망도 있습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는 중국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저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싫어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제 조만간 미국과 맞먹을 수도 있다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는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중국 시장 관련 논문은 매우 적은 편이고요. 미국 시장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죠. 물론 중국어로 샤라샤라 논문들이 많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우리 아이에게 매일매일 미세먼지를 선물을 합니다. 별로 좋은 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지금 독일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그 페이스북만 보면은 이 친구도 저번에 미세먼지 얘기만 합니다. 우리도 복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중국시장 가가지고 그들의 돈을 뜯어냅시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중국에서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중국 투자자라고 하면은 왠지 뭐 슈퍼 스마트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덜 스마트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기량 투자 전략으로도 꽤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요 논문에서는 윈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중국에 있나 봐요. 이게 분명 유료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할 수 있으면은, 뭐 중국의 PE와 PBR 이런 걸 뽑아낼 수가 있고, 뭐 중국 통들은 분명히 중국에 있는 주식 스크리너 이런 것도 알 법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는 2000년에서 2016년 21세기만 뽑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중국 회계는 다 사기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2000년 후에는 좀 통일한 회계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중국 시장에 좀 기업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둥둥둥둥 중국에서 실험한 전략들 중에서 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놨죠. 그죠? 자, 제가 최근에 배운 이 쿨한 포인트 옵션이 있죠. 레이저 포인터를 보면요. 자, 여기 value per가 있습니다. 자, 1.27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주식을 10등분 해가지고 그 퍼가 가장 낮은 그 10%의 투자를 하고 그리고 퍼가 가장 높은 10%를 공매도 했으면은 네, 평균 월 수익이 2.27%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 주식이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퍼가 가장 낮은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퍼가 가장 높은 10개 기업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이죠. 네, 월 1.27%면은 뭐 단순히 연 12 정도 곱하면은 그래도 한 15% 정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Not bad이죠. 네, 그 뒤에 그 이제 T가 있는데 T는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고요. 대체로 요게 2가 넘으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PBR보다 퍼가 좀 수익이 높았고요. 그런데 PBR도 양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PBR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PBR 주식을 공매도 하면은 네, 평균 월 수익이 1.14%로 나왔고요.
그 후에는 쭉 좀 이렇게 유의미하지 않는 경과들이 좀 나오고, 자, 요게 상당히 유의미했습니다. 1개월 수익률 1.47. 이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폭락한 주식을 사고, 그리고 가장 많이 급등한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은 월 1.47%, T도 2.96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12개월 비정상 거래량, 이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요거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최근 한 달에 거래량을, 그 평균 거래량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그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평균 거래량이 낮은 기업이 수익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평균 거래량이 높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거고, 관심이 높으면은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핫하고 관심이 높지만 미래 수익은 별로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1.14%는 뭐냐 하면은 이제 최근 거래량이 별로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좀 낮은 기업의 주식을 사고,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주식을 공매도했으면은 월 1.14%를 벌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패널 A Unconditional Search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중국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다 합친 그런 이제 데이터이고요. 다른 페이지에는 사이즈 뉴트럴 서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시가총액으로 10등분합니다. 그러면은 대형주도 있을 거고 좀 덜 대형주가 나올 거고 중형주도 있고 맨 밑에는 소형주들이 있겠죠. 초소형주도 나올 거고요. 그죠?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엇비슷한 그런 주식 내에서 뭐 저 PBR, 저 PER 뭐 이런 거 투자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투자 전략들이 유의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엇비슷한 주식에서 저 퍼 주식을 사는 거 매우 스마트했고요. 저 PBR 그것도 좋은 전략이었고, 저 PCR도 좋은 전략이었고, 시가총액이 엇비슷한 주식 중에서 ROE가 높은 주식을 사는 것도 스마트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작살난 주식을 사는 것도 역시 훌륭한 전략이었고요. 12개월 비정상 거래량 전략도 역시 통했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요. 그 중국에서는 그 소위 가치 투자가 잘 먹힌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치주들은 퍼나 PBR 이런 게 낮는 게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가치주는 최근에 급락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치주들은 그 최근 거래량이 그렇게 높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식에 중국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꽤 스마트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 평균 수익이 뭐 그래도 꾸준히 월 1%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괜찮은 거죠. 자, 우리는 중국에서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이 중국 놈들 돈을 빼앗먹을 수 있습니다. 짱깨 죽어라. 짱깨도 우리 거. 그죠? 네, 그 요약을 하고 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중국에서 그 소형주는 좀 살짝 좀 애매모호했어요.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아닌가 하는데 바로 그 중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뭐 소형주도 좀 되는 것 같고 저 PB와 PR은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작살난 주식을 사는 것도 스마트한 전략이었고, 최근 거래량이 비리비리한 전략들도 수익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그 비인기주 또는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 이런 주식의 수익이 매우 좋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는 그 PBR, PER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중국 회계인들 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PBR, PER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심지어 중국 애들도 가격과 거래량 지표를 그 사기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PBR, PER을 혼자 쓰는 것보다는 이 최근 한 달에 이놈들이 많이 낙폭을 했느냐, 그리고 최근 얘네들 거래량이 적냐 많냐 이런 거를 같이 보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얘기랑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콤보 전략이 잘 먹힐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P와 PBR은 낮고 최근 한 달 동안에 뭐 많이 급락한 그런 주식을 매수하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 논문에서 제가 이 거래량 지표들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말고 이 전략들이 처음에 분명히 미국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융 논문이라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오리지널은 모두 다 미국에서 나오고 딴 나라 그 교수들은 이 전략이 우리나라에도 먹히나 헤헤 하고 테스트하는 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요 전략이 분명히 미국이나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먹혔나 그런 논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거래량 관련 그런 전략들 이거 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킬 때 하게 되겠죠. 네, 또 이제 오늘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꽤 좀 배웠습니다. 아, 중국에서 순수 가치 투자가 은근히 먹히겠구나. 오케이, 중국사를 돈 따오자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